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3대 지수 모두 큰 변동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지 않는 소비 지표가 아무래도 미국 시장 눈치 장세로 이끌어갔다라고 표현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소매 판매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연준 인사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봤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죠.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아랍 수장들이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 아랍 정상들이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 바이든과 아바스의 회동은 이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WTI 원유 선물은 86달러 선에서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0.03% 상승으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달러화는 다시금 좀 힘을 받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106달러 선까지 올라서면서 장중에 또 한 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한 번 주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국채금리 수익률을 끌어올렸던 것도 역시 소매 판매 지표였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또 한 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급락을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중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이슈인데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실적 발표 그리고 지금 부진한 잘 나오고 있는 소매 판매 지표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소매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실적에도 신중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확실히 혼조세를 보였다는 것 머니맵에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고요. 빅스 지수와 공포 탐욕 지수를 보게 되면 공포 탐욕 지수는 전일과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물론 1포인트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투심은 일단 눈치 보면서 우리 좀 신중하게 가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빅스 지수는 그래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월요일과 같은 급등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엇갈린 주가 들여다보니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은행주 실적도 한번 들여다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모두 3분기의 EPS와 매출이 예상을 상회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표정이 다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3분기 순이익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모습을 골드만삭스는 반대로 훨씬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산주의 대표격인 로키드 마틴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그동안 전쟁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 아무래도 선반영이 되었다 보니까 크게 오르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고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일장 우리나라 물론 박람회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증시에서도 방산주,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우리도 이렇게 선반영 이슈로 함께 흘러가게 될지 주가 추이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소매 판매 지표 왜 이렇게 식지 않는 걸까요? 6개월 연속 뜨겁게 발표가 됐습니다. 소매 판매 그리고 근원 소매 판매 발표치 보시면 예상치 0.3%, 0.2%를 모두 웃돌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헤드라인 소매 판매 지표를 보시게 되면 예상치보다 0.4%포인트 높게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것 또 한번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축률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그 이슈도 불거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입니다. 경기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세하게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소비 관련주들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소비재 52주 신저가 종목 세 종목을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 당잠사에서도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날러제네럴 그리고 앞서서 저희 특징주로 살펴봤던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 미국판 다이소라고 할 정도로
정도로 할인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군입니다. 그런데 달러제너럴은 상승을 하고 하인즈 그리고 크로락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할인을 많이 하는 쪽에 소비가 몰리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전방위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발표가 되는 소매 판매 지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간밤에 연준 인사도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데이터를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요가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2%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지표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그나마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만 국채금리가 또 한 번 반응을 했죠. 국채금리 수익률이 급등을 또 한 번 하면서 국채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간밤 미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확인이 됐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반도체입니다. 중국을 향해서 또다시 칼날을 뽑아든 미국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을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이를 좀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다가 화웨이에서 발표했던 메이트 6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제를 했던 반도체가 왜 들어가 있지? 이 부분에도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여줬던 미국이었죠. 이에 따라서 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사양이 보다 낮은 AI 칩, 엔비디아는 이를 위해서 A800 그리고 H800 칩을 출시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특히 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도 가해지는 규제이기 때문에 장비주들도 함께 주시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반도체 주요 종목들 중에서 중국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퀄컴입니다. 브로드컴, 인텔,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순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던 것은 아무래도 중국 고객의 강력한 수요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이 나올 곳이 중국이 강력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 AMD, 인텔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중국의 IT 전문 애널리스트죠. 권밍치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인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우디2 칩에 대해서도 역시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인텔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인텔은 가장 큰 패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AMD 같은 경우는 1%대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주요 고객층이 주로 북미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한 타격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내놨으니까요. AMD 관련주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보실 때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이 부분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소식 당잠사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간밤 미증시 상황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반도체가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엔비디아 제재 쪽은 AI 첨단 반도체이고 우리나라 중국 공장 들어가 있는 건 범용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영향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중론이긴 하지만 그동안 또 모멘텀 플레이 측면에서 HBM 관련 테마주의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완전히 또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런 저런 내용들 다 담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들어가시죠. 일단 어제 우리 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시장 눈부신 반등세 아주 모처럼 만에 나왔습니다. 반가웠고요. 코스피는 1%가량,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올라서 1.2%의 상승권 만들었습니다. 중동 우려 진정과 실적 바닥 기대감이 만들어낸 콜라보였습니다. 상승했던 업종의 흐름들을 쭉 정리해봤는데 딱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집니다. 시장의 주도주, 즉 반도체 거나 많이 빠져서 그동안 기간 조정 등을 거쳐서 가격에 메리트가 있거나 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여도가 굉장히 컸죠. 코스피의 상승분의 한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도 급등으로 인해서 52주 신고가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 인상적이었고요. 그 밖에
게임, 지주사, 전력기기, 로봇, 즉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던 업종 위주의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 누그러지면서 그동안 전쟁에 대한 그 우려감으로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상승했었던 업종이 있죠. 보험과 음식료 등의 방어주 그리고 자동차 등의 섹터는 이날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인 이유 어제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전 거래일에 시장 지수는 다 무너졌지만 잘 버틴 업종들이 힌트를 던져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측면에서 정리해드렸죠. 자율주행 반도체, 2차 전지 게임이었고 실적 개선과 외국인 수급 유입과 수출 증가 가시화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IT, 하드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테마 일정상 주간 관심 테마로 꼽히는 쪽이 자율주행, AI, 반도체, 제약바이오였고 어제 ETF 상장 일정 쭉 정리해드렸죠. AI 반도체, 포스코그룹, 일본 반도체, 은행, 고배당입니다. 여기에 모두 해당하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반도체라는 점 체크해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볼만한 레포트,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을 중점적으로 어제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하락분을 얼마만큼 상쇄시킬지 여부가 장중에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쭉 한번 시세들 정리를 해봤거든요. 엔비디아 제외하고 나머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이슈도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이 중국 쪽의 반도체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게 이미 공개가 됐던 내용이고 발표만 간밤 나왔던 거죠. 그리고 어제 사실 그 이슈에 대해서도 체크 도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의 쇼크 불가피한 모습이었죠. 장중에는 한 8%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지만 장중 저점 대비했을 때 일정 부분은 돌려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4.7%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는데 반도체 30개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선방입니다. 엔비디아 분을 제외하고 보면 전체가 마이너스 0.8%다라는 거는 나머지는 그래도 보합 정도를 지켜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D램의 대명사, 미국은 마이크론,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오히려 약간 밀리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장비주 대부분 사실은 이제 보합에서 살짝 마이너스권을 기록한 쪽이 많기는 했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일부 장비 기업들은 오히려 1%대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모멘텀 플레이의 HBM에 더 주목을 하는가, 범용 반도체의 업황 턴의 기대를 더 반영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 일정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메모리 테크데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특히 범용 반도체 회복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할 만한 코멘트가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잠정 실적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의 부문별 세부 항목들 확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안 요인은 사실은 여전한 상황이죠. 전쟁 리스크.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측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도 좀 잠잠해질라 치면 여러 가지 강한 지표가 발표되면서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시키긴 합니다. 간밤 미증시가 그러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기회 요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서 보신 3대 지수는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만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1% 넘는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엇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소매지표 호조 정말 강하다라는 부분 앞서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 기반의 중국 경제 분포도가 높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GDP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뜨거워도 너무 뜨겁게 정말 강하게 나왔죠. 그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면 연준은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우려감으로 인해서 국채금리는 급등을 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좀 심하긴 하죠. 5.2%까지 치솟으면서 17년 내에 최고치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크로 상황 좋을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내부 러셀 2000 지수의 상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투자 포인트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매 지표가 좋다라는 건 결국 중소형 소매 기업에게는 슬며시 남모르게 웃을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심에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오른 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지속해서 투자의 포인트들 뽑아보겠습니다. 이런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할 때마다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매크로 상황보다는 그 안에 종목별 대응 전략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스타일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견조한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금리 인상기 시클리컬 장세 때 미국에서 반응을 보였었던 섹터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시클리컬 장세 때 움직였었던 섹터는 미국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8월에 정리해드렸던 섹터들이고요. 이 안에서 보시면 최근 들어서 시세가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쪽은 또 변압기입니다. 어제 변압기의 시세도 좋았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기입을 해봤습니다. 변압기는 그동안 워낙 많이 브리핑을 해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무의미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수출 데이터 발표하는 족족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정도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에 10일간의 데이터 그 다음날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그 마찬가지로 소형과 중형 그리고 대형 변압기 모두 신고가입니다. 자, 국내 최대 국제 게임 전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정상 게임도 눈에 띄어서 이 부분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스타죠. 알고 계실 겁니다. 매해 좀 있는 행사이긴 한데 부산 백스코에서 이번에는 다음 달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게 참여 기업들,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의 강세가 요 며칠 좀 이어지고 있어서요.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게임주 전반의 상승의 명분은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쉬었잖아. 그래서 저가 매수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한 포인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오 위주의 피해 거짓 흥행, 실적 발표 있었죠. 그런 기대감이 좀 자리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에셋증권의 레포트 내용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어제 발간된 레포트 내용인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덱스 자료로 두꺼운데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지 화면 하나로 모든 걸 말씀드리기 쉬워서 이것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예쁜 그림이거든요. 10분 만에 그렸다고 합니다. 챗GPT 같은 이런 생성형 AI 모델인 미드저니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그림을 미래에셋에서 주문을 해서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AI 산업의 도입이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 산업에 이 AI가 도입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에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 향상 측면에서 신작들 많이 뽑아낼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 기업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한 가지의 게임주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캡처해 두시고 시간상 자세한 내용을 다루진 못하겠지만 보시면 일단 오늘 좀 걱정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중국의 빅웨이 위엔 컨트리가든 디폴트 난다 말은 많았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오늘이 실질적 디폴트 위기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점쳐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채권이자 지불을 해야 하는데 이 여력 거의 없다라는 보도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참고해 보시고 중국에 대한 그 우려감을 우리나라가 오늘 장 후반에 어떻게 소화할지 여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